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제 진짜 국민의힘 경선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장난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측에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박성민 씨가 조직적 문자 발송을 지시했다는 녹취를 공개한 건데요. 한마디로 박성민 울산시당 위원장이 윤석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발송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한 겁니다. 시당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해서 이걸 지적한 거고요. 박성민 씨의 지시를 받은 두 인사가 해당 지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됐죠. 그러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당의 공정 경선을 방해하고 우리 당의 지난 4년간 구태와의 전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석열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토론 과정에서는 유승민 씨가 윤석열 씨한테 개시용 문제가 선택이냐 라고 묻자 윤석열 씨의 답변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씨가 강아지와 고양이도 기르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 발표가 없었다 라면서 유승민 씨가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1500만 반려인 인구가 있는데 개식용 문제 민감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윤석열 씨는 식용개라고 하는 건 따로 키우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식용개 발언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유승민 씨가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어떻게 개까지도 계급으로 가르냐? 아주 못돼먹은 후보다. 저런 무식이 철철 넘치는 인간이 대선 후보라는 건 국민 모독이다. 사고가 정말 놀랍다. 사람이든 개든 태어날 때부터 나뉜다는 생각 자체가 무섭다. 아프리카 불량식품 발언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다.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맞냐?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익 씨는 사람으로 치면 인종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렇게 윤석열의 식용계에 대해선 일부 언론만 다루고 있는데 로봇계를 뒤집은 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기자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 아주 황당한 로봇 학대 논란이라는 얘기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세 복원 장면이 삭제된 거다, 한마디로 악의적 짜깁기다, 이렇게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지 말라고 전체를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는 이미지 조작 범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웃긴 건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친여성향 방송인 타이틀을 꼭 붙입니다. 왜 친야성향이라는 얘기는 종편 방송인들한테 안 붙이는지 친윤성향, 친홍성향 이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왜 친여성향, 친문성향, 강성친문 이런 타이틀을 민주진영에만 붙이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바뀌는 거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해야죠. 그럼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미지 조작 범죄에 들어간다며 보수 경제지에 문제 제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도 기자들을 향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렇게 악의적인 편집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로봇 학대라니 어떻게든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씨는 대통령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국민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 깨시고요. 오죽하면 50평생 한 번 나타난 것도 역겹고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참여한 걸 상상만 해도 구역질 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소식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가져왔고요.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덕담을 주고받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매우 반가워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G20도 다 잘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다며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도 해외에선 이렇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한국 대통령인데 정작 국내 보수 언론에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일베, 국민의힘, 조중동 여기서만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든지 다 만능이고 뭐든지 다 잘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잘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칭찬이라도 하는, 그리고 인정이라도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면 언론인들이 이렇게까지 욕먹진 않았겠죠.
어찌됐든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외로도 한국, 호주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고요. 한국 EU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선 포털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도 진행됐죠.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 만찬과 문화 행사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언론에서 해당 소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평소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일 거라는 거죠.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포털에 그게 걸리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시민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기울어진 환경을 조성한 언론이 그리고 포털이 가장 많은 비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김정숙 여사의 한지 특강 참여도 진행됐습니다. 현지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지의 위상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소식들,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조선비즈에서 이렇게 한지 핸드백맨 김정숙 여사, 스페인 고메지 여사가 정말 아름답다, 이거를 보도했네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조선이 무슨 일이냐? 아무튼 유쾌한 김정숙 여사님의 외교활동을 훈훈하게 다뤄주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지금 김정숙 여사님은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김건희가 있다면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국 백신 접종 완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나라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서는 결국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거죠.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전 세계가 같이 잘 되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BTS의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가치와 철학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보건,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에 적극 동참하면서 디지털세 합의, 탄소 중립 정책 공조, 다자통상체제 강화,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이런 이슈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모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대선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